우리 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사권이 없는 당 자체의 사실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속보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언제 귀국하겠다, 귀국 시기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지숙 기자,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다시 한번 촉구했어요?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성명 발표 앞서서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들 앞다투어서 송영길 전 대표 결자 해지해야 한다, 빠른 귀국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냈는데요. 네. 직접 듣고 오시죠.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개인적 일탈 행위다. 나와 아무 관련 없다. 귀국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하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아달라,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최소한의 선당 후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귀국이 늦어질수록 당이 망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연루된 정황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 대표님도 송 전 대표님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연관 없으신 겁니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님들에 대해서 실명 조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송 전 대표 기소사를 아직 안 밝히는 상태입니까? 신정혜 전 의원, 지금 묵묵부답하는 이재명 대표 모습 봤는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도부의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 귀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이런 불만들도 있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권리당원들도 상당히 조금 불만의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정말 매일마다 쏟아지고 있는 또 녹취 파일에 그리고 관련된 관계자들의 여러 정황들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판단을 이미 끝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럴까 아닐까 그래도 더 지켜봐야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책임이 있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최고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액수 되지도 않는, 밥값도 되지 않는 이런 표현들, 교통비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 뭔가 지금의 이 사태를 자꾸 이제 별것 아닌 것으로 관행처럼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판단을 내리신 국민들에게는 더 불쾌하고 더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귀국은 빨리 좀 촉구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귀국도 빨리 촉구를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이 많은 당원들의 분노처럼 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정확한 당의 징계 기준을 가장 강도 높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앞서서 당대표 당시에 했던 방침이 있습니다. 12명의 국회의원들 당시에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었던 의혹만으로도 출당 조치나 또 탈당 권유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 정도의 높은 기준으로 현재 연루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징계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민주당에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빨리 귀국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네.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본인은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무죄를 주장한다면 예. 더더군다나 들어와서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제1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귀국을 할 거라고 보세요? 당장은 안 할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또 혹은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행위들을 송영길 대표가 간접적으로 한 건지 이런 등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현재 단계에선. 그래서 버틸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와도 별로 예. 송영길 대표가 할 얘기가 없는 이런 걸로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희자 최고위원, 송 전 대표가 지금 들어와도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귀국 안 할 거다. 이런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죠. 네. 민주당에서 방탄 국회로 지켜주려 해야 지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들어왔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그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밟아야 받아야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떳떳하다면 정말 결백하다면 제가 송 전 대표 입장일 때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고 털어버리는 게 최선인데 계속 들어오지 않고 부인하면서 파리에서 한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 지켜보겠다라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네. 본인 입장에서 시간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매우 싸늘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계승해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를 강도 높게 질책하지 못한다는 어떤 한계선이 설정되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무리 뭐 더민초 초선들이나 더 좋은 미래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지역구 넘겨준 사람 뭐 강제로 제명이나 탈당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끝까지 가혹하지는 못할 거라는 믿는 구석을 가지고 아하. 파리에서 최대한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우 변호사, 최근 나온 보도를 보면 송 전 대표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보도들이 좀 나와요. 해당 사실관계 보면은 뭐 강래구 지금 이제 전 감사죠. 네. 전 감사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야기 나눴던 그 녹취 내용만 보더라도 네. 그 안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 그 9,7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외에도 별도의 돈이 전달됐느냐, 전달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8조의 이 헌법적 기관인 공당의 당 대표였던 분입니다. 해당 사안 관련해서 국가와 국민의 앞에 나와서 해당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고 전체 민주당으로 이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승우 변호사가 설명했던 그런 얘기들, 그 녹취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연기령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자, 지금 들으신 대로 강래구 씨가 얘기를 합니다. 영길이 형이 송영길 전 대표를 얘기하겠죠.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나눈 대화에 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 정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목소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연기리형 돈봉투 10개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이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비판을 앞서 했었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비슷하게 이 검찰과 각을 세우는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은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검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소린 들었지만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 같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아하. 비꼬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참 희한하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거고 그 핸드폰의 당사자는 지금 구속 상태인데 그럼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한 것이냐라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 스피커의 신뢰도를 흔드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 송영길 본인의 녹취록은 없다면서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정근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녹취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이 녹취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제가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에서 네. 민주당이 계속 절해주시면 저희 고맙죠. 아하. 네. 하루빨리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통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터졌을 때 전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연루 의심자들 전부 다 탈당시키고요. 결백 증명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돼요. 아하. 그게 제일 깔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네. 탈당시킬 수 있을까요? 돈봉투에 연루됐다는 20명 탈당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20명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 당신은 우리보다 깨끗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리더십에 영을 세우고 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의원들을 과감히 쳐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돈봉투보다 더 큰 흠결이 이재명 대표에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미적미적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이러다가 언론을 통해서 돈 받았다는 의원들의 명단이 이제 하나둘 공식화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 정말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국민의힘도 초기에 읍참마속 잘 못하고 시간 끌다가 저희가 국민들의 회초리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돈봉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실언이나 막말과는 차원이 다른. 여기에 대해서 읍참마속 일벌백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겠다. 검찰 수사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질 뿐입니다. 상대당에서 보는 회초리로 알아듣겠습니다.